자, 원자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린 그것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규칙적인 성질들이 좀 나타나지. 그래서 같은 반응성, 같은 족의 원소가 일정 간격으로 반복이 되고 일정 간격으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린 그거를 이제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야. 자, 주기와 족이 있지. 자, 주기하고 족. 주기는 자, 이게 무슨 줄이야?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응? 이거 가로줄이잖아. 18쪽. 아, 그렇네. 자, 족은 세로줄이고. 그치? 자, 같은 주기의 원소는 뭐가 똑같아? 주기요? 같은 주기의 원소. 그럼 이 세로 가로줄. 아, 이게 그럼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갖는다. 알지? 전자 껍질 수가 같아. 같은 주기는. 그래서 1주기는 껍질이 1개, 2주기는 껍질이 2개, 3주기는 껍질이 3개, 4주기는 껍질이 4개. 알지? 자, 그럼 같은 족의 원소는 반응성이 같거나 비슷해. 그러면 우리 어떤 원소의 반응성을 결정하는 것은 뭐가 결정할까? 바로 원자과 전자. 알지? 그래서 같은 족의 원소는 반응성이 왜 같거나 비슷해? 원자과 전자 수가 같기 때문에. 알지? 자, 1번부터 30번까지만 써줄게. 이렇게 원자번호 1번 수소부터 자 30번 아연까지 했지? 그래서 원자번호 1번부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주기율이라는 게 주기율표라는 게 이제 되게 많거든. 그래서 원자번호가 118번까지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이제 다뤄볼 겁니다. 자, 수소 헬륨을 1주기.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를 2주기.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를 3주기. 자, 칼륨부터 4주기. 그래서 총 몇 주기가 있다? 7주기가 있다. 즉 바닥 상태로 전자 배치했을 때 전자 껍질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까지가 채워질 거야. 알지? 그래서 주기는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고 1주기부터 3주기. 자, 1주기 원소 2개, 2주기 8개, 3주기 8개야. 그래서 2개 8개인데 4주기부터는 이게 18개 많아지지. 그래서 1, 2, 3주기는 원소 수가 적다고 해서 얘를 단주기라고 하고 4주기부터 7주기는 원소 수가 많다고 해서 장주기라고 한다. 알겠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기를 요 정도 좀 이제 정리해놓고 이제 족을 볼 거야. 자, 수소부터 1족이야. 베릴륨부터 2족. 그 다음에 스칸디움이 3족이고, 그래서 쭉 해서 아연까지 12족인데, 얘네들은 그냥 별도로 좀 따질 거고, 자, 붕소 알루미늄 13족, 탄소 규소 14족,
질소인 15족, 자, 16족, 17족, 자, 18족 또는 영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족은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해. 1족부터 18족까지 자, 족이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건데, 같은 족의 원소는 뭐가 똑같다고 그랬지? 같은 족의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 체외각 전자수. 그래서 얘네들은 NS1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는 1S1, 리튬은 2S1, 나트륨은 3S1.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베릴륨, 망간, 칼슘 2족은 체외각 전자수 NS2. 그 다음에 13족은 NS2, NP1. 그래서 체외각 전자 2개, 1개, 3개란 말이야. 원자과 전자 3개. 자, 얘는 14족은 NS2, NP2. 자, 15족은 NS2, NP3. 16족은 NS2, NP4. 자, 17족은 NS2, NP5. 18족은 NS2, NP6. 물론 이제 헬륨은 NP6 빠지지. 1S2고. 그 다음에 네온부터는 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영족이라고 했을 때 체외각 전자수는 8개지만 원자과 전자수 몇 개다? 0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주기율표를 구분할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식의 주기율표를 구분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이 1족이야, 1족. 왜 그러냐면은, 1족의 원소로 하게 되면은 수소부터 시작이 돼. 자, 이렇게. 근데 수소는 비금속이야. 리튬, 나트륨, 칼륨은 금속이야. 그래서 수소하고 나머지는 화학적 성질이 달라. 반응성이. 그냥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이기 때문에 1쪽에 집어넣었어. 하지만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1쪽에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부터 시작이 된다? 리튬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수소가 빠진다. 알겠니?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수소는 1족이지만 나머지 원소들하고 반응성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렇지? 그 다음 이제 17쪽의 원소를 뭐라 부르니? 17쪽의 원소를 할로젠 원소. 그렇지? 자, 18쪽은 비활성 기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자, 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잖아. 그치?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은 족의 1단위 수가 바로 뭐냐면은 체외각 전자수하고 같아진다. 알겠지? 자, 3족부터 12족은 제외시킬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3주기 14족. 그럼 3주기면 껍질이 3개야. K, L, M. 자, 14족이니까 체외각 전자는 4개가 돼야 돼. 그렇잖아. 4개, 2개, 2개, 4개잖아. 그래서 족의 1단위 수가 바로 체외각 전자란 말이야. 그러면 안쪽에는 2개, 8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4번에 규소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표현할 수가 있어. 이제 자, 다음. 자, 요렇게 자, 요렇게 가면 여기가 뭐다? 금속. 그럼 나머지는 비금속.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는 비금속. 자, 하지만 우린 주기율표에서 하나 더 들어가죠? 자, 요렇게 들어가면 얘는 뭐다?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둘 다 갖는다. 알겠지? 준금속. 그래서 이거는 자, 금속하고 비금속의 둘의 성질을 모두 갖고 전기 전도성이 금속은 있는데 비금속은 없잖아.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온도를 올려주면 전기 전도성이 생겨.
그래서 어디에 많이 쓰이냐? 반도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주기율표 원소를 크게 금속, 비금속, 그리고 나머지 이제 중금속 이렇게 표현할 거야. 자, 금속은 뭐가 있다?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고, 자, 광택을 갖는단 말이야. 하지만 비금속은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전기 전도성이 없겠지. 광택도 없겠지. 물론 예외는 있어. 비금속인데 전기 전도성 갖는 거. 응? 비금속인데 전기 전도성을 가져요. 탄소. 특히 흑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흑연. 탄소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다이아몬드는 탄소지만은 전기 전도성 없다. 근데 흑연은 전기 전도성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막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요게 해당이 된다. 알지? 그래서 바로 요런 식으로. 자, 일단 좀 하고. 이건 통합에서 나오는 내용 그대로 똑같아. 별거 없어. 차이도 없어. 통합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 다 나와. 그래서 뭐 주기율에 발견해서 이제 뭐 세상 원소설, 옥타브설, 뭐 이런 것도 똑같이 나와. 통합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에이, 다 배웠어. 배웠어. 어? 활용되는 거 봤어요. 그래서 있잖아, 주기율표를 외울 때,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단주기율표를 외워야 돼. 자, 1번부터 20번까지 단주기율표야. 그냥 앞으로 이제 거의 1번부터 20번까지만 대부분이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전자배치 하면서 더 넘어가는 것도 나오긴 하겠지만, 자, 대부분은 여기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렇게 표시하면 얘가 뭐가 돼? 금속. 그러면은 나머지는 비금속. 자, 얘는 중금속. 알겠지? 자, 다음. 자, 잘 봐. 25도씨 1기압에서 얘네들이 호든소 형태로 존재할 때, 호든소 물질로 H2, N2, O2, F2, Cl2, 자, P4, S8 호든소로 존재할 때, 요거야, 호든소 존재할 때. 자, 지금부터 이제 동글뱅이 칠 겁니다. 노란색으로. 자, 얘가 뭐다? 25도씨 1기압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호든소 물질. 알겠지? 그러니까 H2, N2, O2, F2, Cl2 비활성 기체는 25도씨 1기압에서 얘네들은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기체 상태로. 알겠지? 자, 그럼 자, Br2하고 HG가 뭐야? 수은. 이거 수은이라고 그래. 자, 브로민하고 수은은 25도씨 1기압에서 호든소일 때 액체 상태 호든소야. 그러면은 이걸 뺀 나머지는 25도씨 1기압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지.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단주기율표 한 다음에 요거 반드시, 그리고 왜냐면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3단을 대놓고 공유결합 하면서 얘 단일결합, 3중결합, 2중결합, 단일결합 막 대놓고 막 나온단 말이야. 막 대놓고 나와. 그래서 꼭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기율의 발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주기율표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과학자 이름으로 얘기하면은, 자, 데벨라이너라는 과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누구야? 뉴렌즈. 그 다음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거, 멘델레예프. 그리고 모즐리. 자, 여기는 굉장히 쉽게 나오니까 너무 어렵게 갈 필요 없다. 그냥 과학자 이름 외우고. 자, 데벨라이너는 세상 원소설. 자, 세상 원소설은 뭐냐? 같은 족의 세 원소가 있어. 자, 같은 족의 세 원소가 있을 때 가운데 원소의 물리량은 나머지 두 원소의 무슨 값? 중간값을 갖는다. 그래서 3번의 리튬, 11번 나트륨, 19번의 칼륨. 자, 얘네들의 질량수. 자, 같은 일족의 세 원소지. 자, 물리량은 측정값이야. 물리적 성질에서 측정값. 그럼 질량수 보잔 말이지. 7, 23, 39에. 그럼 23은 7과 39의 중간값이거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알지? 근데 썰이야, 썰. 안 맞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원소설에서는, 잠깐만.